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만 되는 거니까 저축성 보험은 제외하고 그 금액을 여기에다 써줄 건데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다면 그거는 여기에 추가로 한도가 100만 원 살아나는 거라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따로 써줄 거예요. 자, 그럼 기준은 납입자나 계약자가 아니고 피보험자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장성 보험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지금 사적 보험을 말하는 거고 우리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는 우리 왼쪽이 소득공제였죠. 소득공제에서 전액공제로 빼는 거는 우리가 입력할 수 여기서 입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급여자료 입력해서 입력되어서 들어오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우리 의료비가 있었죠. 자, 의료비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보험료하고 완전 정반대로 나이든 소득 금액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따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부 다 여기에 대상으로 들어오는데 자, 원칙은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제가 계속 일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 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건데 한도가 700만 원까지 되는 칸이에요. 그런데 본인이나 아니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은 전액 대상으로 칸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시력 교정용 안경은 되는 건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선글라스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데 안경은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해외 의료비는 안 되는 거였고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였고 건강 증진 비용 그 식품이라든지 보약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미인과 간병인비도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그런 것들은 빼고 여기에다가 써줄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그것만 이제 본인 아니면 65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 근데 65세 이상이고 장애면 아무 것에나 써도 문제 없다라고 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의료비는 잘 하실 것 같고 다음 교육비가 있는데 자, 교육비는 나이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 원칙적으로 학원비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제가 커서 놓고 있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인정을 해주고 자, 본인도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들 있죠. 그게 자기 부담금은 되는 거였어요. 또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였고,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학비라든지 등록금,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비는 되는 거, 교육비로 되고, 방과 후 학교도 되고,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교재비도 되고, 학교에서 특별활동비라는 게 있나 봐요. 그것도 되는데, 자, 여기서 금액 제한을 두고 있는 게 교복비도 교육비로 들어가는데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라 그랬죠. 그럼 그건 1인당 30만 원 되고 체험학습비는 초중고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수학여행 갔죠? 그죠? 초등학교 안 가나요? 국민학교만 갔나? 초등학교도 가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죠? 그럼 그 체험학습비가 수학여행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그건 1인당 30만 원 한도니까 그 30만 원도 체험학습은 초중고인데 교복비는 중고등학생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셔서 50만 원이고 30만 원이다 기억하셔서 쓸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소득 금액에도 제한을 안 두고 직계 존속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교육비에서 해외 교육비 우리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니까 해외 교육비도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형제자매의 대학생 교육비 소득 금액 없다면 되나요? 그렇죠? 형제자매 거 안 된다 이런 규정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소득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교육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데 아직 대학생인 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학교만 다니면 소득 없을 거잖아요. 그럼 교육비를 여러분이 내주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동생을 싫어하나 사람들이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그렇게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 이제 기부금이 있는데 자 기부금은 얘도 나이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만 제한이 있는 거였죠. 자 그럼 지금 제가 계속 제한이 있다 나이 있다 말하는 건 가족들 거 이야기하는 거지 내 건 다 되는 거예요. 내 건 되는 거고 우리 가족들의 조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기부금에서는 먼저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입력할 때 10만 원만 위쪽에 쓰고 나머지는 아래쪽에 써줄 거고 우리 법정 기부금은 사회 공익성이 많은 국가나 병원이나 학교에다 뭔가 해주는 게 주로 그거였죠. 그리고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기부금 이 사이에 있는 과거 거 이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인만 해당하는 건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세무일교도 없으니까 우리 위치 당해 기부금들의 위치만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우리가 소득금액 확인해서 소득금액 문제 없으신 분들 거 여기에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메뉴 가지고만 먼저 보면 장기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고 여기는 이자 상환액이에요. 그럼 얘네들 클릭하면 지금 위쪽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쓸 거고 아래쪽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쓸 건데 자 이것도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기간에 썼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뭉뚱그리고 그냥 한 번에 써버리면 끝나요. 어디 은행이다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데 이자 상환액은 언제 우리가 돈을 빌렸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다리 타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그 위치에다가 금액을 써주면 돼요. 이거는 본인 것만 되는 거.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써줄 게 신용카드가 있었죠. 그럼 신용카드는 우리 얘도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근데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럼 형제자매 카드를 빼고 우리가 카드에서 또 사용 중에 안 되는 게 우리 해외 사용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세금이나 공과금도 안 되고 또 우리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한 것들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그것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뭐 보험이나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 리스회사나 뭐 이런 것 전부 다 카드로 결제한 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통신요금도 아닌데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내가 10%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더해가지고 써주지 따로 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는 10%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우리 중고자동차를 입력할 때에 신용카드다 아니면 이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다 도서공연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이다에 따라서 오른쪽에 공제율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용카드인데 그 중에 전통시장 게 있다면 전통시장은 40% 받아야 되니까 전통시장 거 뺀 금액을 여기에다가 써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 금액을 쓰면 뭐 컴퓨터가 산출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입력하는 걸 이야기한 거고 우리가 월세에 대해서 우리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면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와서 여기에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쓰고 연간 월세액을 쓰게 될 거예요. 연 얼마 납부했는지를. 자, 그리고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글자가 안 뜰 때 다른 걸 한번 눌렀다 보면 글자가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엔 퇴직연금인데 회사가 납부한 거 말고 내가 추가로 납부한 거 있죠. 내가 납부한 거에 대해서 쓰게 될 거고 여기 연금도 개인연금저축 말고 연금저축 있죠. 개인연금저축은 옛날 소득공제 때의 상품이에요. 지금은 세액공제 거니까 아래 연금저축 꼭 혹시 모르니까 글자를 꼭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납부한 거를 쓰게 될 거예요. 또 주택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청약저축이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도 있으면 여기 아래쪽에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네오박스 1, 2, 3번은 전부 다 본인 것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 것만 우리 가족들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소득명세에서 전 근무지나 아니면 투잡 뛰고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그러면 정된 근무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하면 제일 아래에
기납부세액을 쓸 때 그때 우리는 전 근무지에서는 결정세액이 내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었죠. 그래서 기납부세액 칸이지만 지금 현 근무지의 기준에서 기납부세액인 거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인수 영수증에는 결정세액이 기납부했던 세액이에요. 그래서 결정세액을 여기에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도 계속 연결해서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559페이지의 2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김한방 씨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그럼 부양가족 현황 적혀 있는데 이걸 입력하는 건 아닌가 봐요. 시킨 게 탭 2개죠. 그럼 얘는 들어가 있거나 그렇겠네요. 자, 본인은 일단 뭐 6,600. 자, 아버지 김종소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네요.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일단 기본문제 대상은 안 되세요. 자, 이혜진은 장애인이고 일용근로소득이 900만 원 있네요. 자, 어머니네요. 그럼 어머니는 60세는 안 넘었지만 장애가 있으면 나이는 제한은 없어지죠.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이 900만 원이면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그럼 어머니 기본문제 대상 되실 거고 어머니에 대해서 또 뒤에 정보를 봐야겠네요. 신한나는 배우자인데 배우자 소득 없죠. 그럼 나이 제한 없으니까 기본문제 대상자고 신한슬은 처제네요. 자, 처제는 일단 소득은 없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죠. 소득 없다는 거 알고 자녀 둘은 가연, 나연 그러면 얘는 소득 없으니까 나이도 문제 없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처제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그 소득 때문에 처제는 나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된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에서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기본문제 대상자여야 되는데 자, 아버지 적혀 있는 곳에 보장성 보험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 김종손이죠. 그래서 아버지 거라서 얘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자, 자녀 김가연에 대한 거는 피보험자 김가연이고 100만 원이면 이거 문제가 없어요. 자, 다음 아래에 치료비 어머니의 백내장 수술비가 80만 원 있고 질병 치료 목적의 한약 구입비가 30만 원 있네요. 그럼 110만 원인데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장애인 쪽에서 우리가 금액 110만 원 이따 써줄 거예요. 자, 배우자는 건강진단비, 건강검진비 이런 거 된다라고 했죠. 특이한 거 없으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이 있을 거고 처제의 대학교 교육비 500만 원 되나요? 그죠? 형제자매 거 된다라고 했죠. 소득 없잖아. 나이 제한 없으니까 문제 없죠. 처제 거도 되죠. 형제자매 된다라고 했어요. 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또 같이 봐야지. 거기까지 가니까 또 싫어지면 안 돼요. 거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자, 자녀 김가연은 현장 체험 학습비가 50만 원 있네요. 그럼 얘는 30만 원까지 되겠죠. 그럼 30만 원하고 방과 후 학교 수업비 30만 원까지 해서 60만 원 될 거고 총 합쳐서 자, 김나연은 우리 유치원생이니까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인데 특별활동비가 있어요. 특별활동비 된다라고 했죠.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태권도 도장 다녔네요. 60만 원. 그럼 얘도 될 거니까 합치면 300만 원이네요. 어린애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 그죠?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기부금은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 10만 원, 10만 원 따로 쓸 거고 자, 처제 이재민 구호 금품이죠. 처제 소득 있었나요? 소득 없죠. 어디서 돈이 났는지 5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 문제없이 되겠죠. 소득만 없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그리고 월세 주택 임차 차입 있죠. 자, 이건 올해 총 지급한 금액이 960만 원이고, 자, 신용카드에서는 2천만 원 중에 전통시장 사용분 뺄 거고, 그리고 빼고 전통시장에 쓸 거고, 회사 경비 쓴 거 200만 원 얘는 안 되는 거니까 이따가 빼고 써야겠네요. 현금 영수증은 중고자동차 구입비가 800이네요. 그러면 10% 낸댔으니까 80만 원만 돼야 되겠죠. 얘는 80만 원만 우리가 처리할 거고, 태권도 도장 수업료 60만 원 있네요. 자, 태권도 도장 다닌 사람이 취약전 아동이에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이중공제가 되죠. 그래서 60만 원 될 거고, 그 외 특별한 정보는 없어요. 인적공제, 자녀세액 공제 관련 사항 생략하고, 부양가족 소득세액 공제 내용 중 김한방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김한방이 공제받는 곳으로 한다. 그리고 월세주택 임차 차입은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 자, 지금 얘 보면 총급여 6,600, 7천만 원 이하죠. 돼요. 문제될 거 없죠. 그러면 이제 내용 봤으니까, 자, 이제 프로그램으로 와서, 자, 첫 번째 보험료에서 아버지 거는 기본문제 대상이라서 아니라서 안 되셨고, 우리 김가영 거 100만 원만 되는 거였고, 일반에 100만 원 쓰고. 자, 다음 의료비에서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셔서 장애인 쪽에서 어머니 거 110만 원이라고 쓰고, 배우자 건강진단비는 그 밖에 공제 대상에 100만 원 쓰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교육비에 처제 교육비 대학생, 여기에 500만 원을 쓰고, 자, 다음 자녀 김가연은 체험학습비는 30만 원만, 방과학교 30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 초중고 교육비로 가서 60만 원이고, 자, 다음 김나연 취약전 아동으로 가서 300만 원이 되고, 입력할 때마다 밑에 금액이 바뀌면서 얘가 좋아지는 게 보이죠. 자, 다음 기부금 가면 이제 정치자금 기부로 가서 본인 거 10만 원 하고, 또 정치자금 기부에서 10만 원 초과한 거 20만 원 쓰고, 다음 처제 거는 이재민 구호금품, 재민은 법정이에요. 그래서 금액 50만 원. 자, 그리고 확인하고, 다음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으로 가서 임대인은 임대세,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단독주택, 계약 면적은 80제곱미터,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9,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연간 총 지급액은 960만 원이네요. 다 썼으면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다시 오고, 다음 신용카드에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와서, 신용카드 2천만 원 중에 일단 전통시장은 따로 쓸 거니까 빼고 회사 경비 빼면 1750만 원 되겠죠. 그럼 신용카드에 1750만 원이 되고, 이 중에서 50만 원은 전통시장 거고,
200만 원은 경비라서 빼버린 거고. 다음 현금 영수증은 중고자동차 80만 원과 태권도 도장 수업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라서 이중 공제되는 거. 그러면 140만 원이 현금 영수증에 된다라고 쓰고,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이번에 이제 문제는 전부 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또 이제 다음 회차로 넘어갑시다. 569페이지로 가서 자, 279번 회사는 다음 번호로 가시면 되죠.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이상철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등 탭에서,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시오. 다음 부양가족 등록은 이상철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이상철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한다. 자, 지금 이제 용어들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지금 우리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적혀 있는 글자 있죠? 이게 원래 부양가족 소득공제라고 적혀 있었는데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줄였어요. 이 탭에 쓰란 이야기고, 그다음 또 연금저축 등 탭이 이거예요. 옛날엔 이거 없이 연금저축 등만 적혀 있고 일자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가 생기면서 얘가 1번, 2번으로 나눠진 거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에 쓰라. 그럼 여기 안에서 다 하라는 거죠. 제가 전에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에 쓰나 여기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탭에 쓰나 똑같은 결과라 그랬죠. 여기 써도 되고 거기서 해도 되는데,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시킨 곳에 쓴다라고 했죠.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내용 지시사항은 받고, 그럼 부양가족 현황을 보면 어머니가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네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자, 본인 세대주인데 전년도에 배우자와 사별했대. 그런데 아래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죠. 그러면 본인이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네요. 자, 다음 자녀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가 있고, 이 사람은 우리 소득이 없고,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겠네. 힘들겠다, 그죠? 자, 그럼 일단 부양가족부터 입력해 놓고 아래쪽 내용을 볼게요. 자, 이상철 본인 우리 세대주 맞고 한부모 공제에서 체크하고, 자, 다음 어머니 1번 직계존소 김영자,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어머니 사업소득 금액 500만 원 있어서 안 되고, 이미드, 자, 얘는 다른 것도 다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장애가 있죠. 다음 이 사람 사람은 특이한 거 없고, 자, 여기는 20세 이하 있어도 되고 장애가 적혀 있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 체크하기 귀찮아서 그냥 장애하면 여기에 자녀가 알고 나이 보고 얘 들어오니까 장애 쓰면 여기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그냥 장애 누른 거고, 그냥 20세 이하가 하고 여기 가서 1번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양가족 입력은 다 끝났죠? 자, 이제 연말정산 내용을 볼게요. 자, 기본문제 대상 안 되는 건 어머니 소득금액 때문에, 그 외에는 뭐 자녀 둘밖에 없으니까 다 되는 거였어요. 자, 본인 자동차 보험료 되는 거고, 자녀 임의듬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 쪽에다가 되는 거고, 자녀 이사랑의 생명보험료 이것도 되겠죠. 자, 의료비는 모친 의료비가 200만 원, 이건 뭐 조건 없으니까 다 되는 거고, 어머니가 연세가 71세, 그러면 65세 넘으셨죠. 근데 내용 보면 건강 증진 목적 의료비 50만 원 포함, 그럼 얘 빼고 우리 150만 원만 되고, 자녀 임의듬은 장애가 있었어요. 그죠? 장애 있는 그 자녀 이름이 임의듬이었죠. 그래서 장애인 쪽에 의료비고, 자, 본인 사이버 대학 등록금 600만 원. 사이버 대학교죠. 그 사립대 대학교죠, 거의. 그럼 이게 당연히 본인 교육비 되는데, 영어 학원비는 안 되고, 자녀 임의듬의 초등학교 수업료 250인데 체험학습비가 50만 원 포함. 그러면 우리는 체험학습비 빼면 200만 원이죠. 그럼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니까 230만 원이네요. 그렇게 써야 될 거고, 자녀 이사랑의 미술학음인데 자녀 이사랑이 6살이네요. 6살. 그래서 취약제 나동이니까 되고, 본인 기부금의 특별재난 지역의 수재이연금, 특별재난 지역은 우리 법정 기부금이고, 연금저축 특별한 말 없으니까 자기가 넣은 거고, 자, 그리고 아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니까 뭐 아래 상기분은 모두 본인 지출했대. 그럼 다 넣으면 되겠죠. 생각보다 쉽죠? 왜 쉬울까? 10점 주는데 2개 시켰잖아. 우리 이 앞에는 지금 이걸 따로 급여자 명세서가 아니고 이것만 나와 있는 문제 5점 따로, 이것만 가지고 10점 따로, 이런 주는 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10점 주는 거랑 난이도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입력합시다. 먼저 의료비는, 자, 본인 자동차 보험료하고 자녀 이사랑의 생명보험료 합쳐서 220만 원이 보장성 보험 일반에 들어가고, 다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20만 원. 자, 의료비에서 어머니 의료비는 건강증진 목적 의료비 뺀 150만 원이, 어머니 70세가 넘으셨죠. 그래서 150만 원. 자녀 임의듬의 질병치료비는 임의듬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 라인에 500만 원. 자, 다음 교육비는 본인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 600만 원, 영어 학원비는 안 되고, 그럼 본인 전액에 600만 원을 쓰고, 자, 임의듬의 초등학교 수업료, 초중고에 가서 체험학습비가 포함인데 20만 원 한도초가 있으니까 빼고 230만 원. 자, 다음 자녀 이사랑의 미술학원, 취약전 아동에 대한 거 200. 자, 기부금으로 가서, 자, 우리는
법정 당해 기부금으로 100만 원을 써주고, 다음 연금저축 불이백은 위에 연금저축 등 탭으로 가서 여기 네오박스 2번에 2번 연금저축 등 우리은행 계좌번호 쓰고, 납입 금액은 200만 원이죠. 자, 어디다 했어? 자, 다음 신용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정말 그냥 보고 쓰면 되는 거네요. 뭐 다 알아서 빼놓고, 그죠? 그럼 신용카드로 가서 2천만 원, 자 이렇게 하고 해주면 이 사람도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번 회차도 끝났고, 이제 578페이지로 가서 준비되셨죠? 578페이지 2번. 자, 다음은 김철왕 씨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김철왕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제시된 자료 외에는 소득 금액은 없다.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을 공제 요건에 맞게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세분함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자, 이번에는 연말정산 초과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 지금 얘가 이 글자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탭, 부양가족 탭 있는 거 있죠? 거기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냥 얘 수정하고 여기에서 입력해 볼까요? 부양가족에서. 자, F2번 누르고 김철광 씨 수정하라고 해놓고 없네. 넣으라는 거네. 넣으면 되지, 그죠? 자, 그럼 먼저 본인 있고, 자 배우자는 지금 나이 상관없는데 돈 번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자, 현혜자 어머니는 부럽다, 그지? 자,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이에요. 자, 말했죠. 양도소득세를 내보는 게 손이에요. 야, 1억. 자, 김민철 소득 없고, 그럼 소득 있는 사람은 한 명만 있네요. 어머니만. 그럼 뭐 나머지 나이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는 소득 금액만 찾으면 되죠. 주민등록번호 있을 때 나이 신경 안 써도 컴퓨터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 금액만 파겠으니까 자 이거 먼저 입력을 할게요. 그럼 본인은 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자, 그럼 적혀 있는 순서대로 배우자 황영인, 자,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다음 1번 어머니 현혜자, 어머니는 양도소득 금액 때문에 안 되고,
하셨죠? 졸려서 일났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입력 끝났고 이제 내용 본인 거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본인이 자동차 보험 신용카드 사용한 거 있죠? 그럼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 되고 카드는 보험료는 안 되죠. 그러면 본인 보장성 보험 쓸 건데 자, 이게 전부 다 국세청 정보라고 볼게요. 특별한 없으니까 국세청 정보라고 보면 자, 보험료에서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돼요. 똑같은 창이 뜨고 자, 국세청 자르면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 일반이면 여기죠. 여기에다가 금액 75만 원이라고 써주고 하셨죠? 자, 다음 정치자금 기부가 20만 원 있네요. 그럼 기부금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F2번 눌러서 본인 김철광 씨 또 F2번 눌러서 정치자금 기부 금전이고 한 건의 공제 대상 금액은 20만 원이다. 자, 정치자금 기부는 국세청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 다음 신용카드에서 본인 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해. 그럼 대중교통 이용분에서 여기에 35만 원이라고 쓰고 자, 도서공연 지출한 거 예, 2020년 7월 2일 사용. 얘는 날짜를 쓸데없이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었거든. 괜히 그냥 1년만 올려서 20년 7월 2일 적혀 있는데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신용카드로 우리가 쓴 거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에 100만 원. 자, 그럼 이제 본인 거에 대해서 입력이 끝났죠. 자, 두 번째 배우자. 자, 배우자의 수술비가 100만 원 있어요. 특별한 거 없으면 뭐 미용 목적은 아니겠죠. 그러면 자, 국세청 자료로 F1번 눌러서 배우자 금액은 100만 원. 시손보험 없죠. 자,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자, 우리 1,500만 원이고 실업보정용 안경 구입한 게 5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25만 원, 아파트 관리비 240만 원 포함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실업보정용 안경은 의료비죠. 의료비라서 이중공제 되니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의료비에 50만 원을 안 넣었죠. 그죠? 그러면 50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의료비로 가서 자,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 또 써도 되고 왜냐면 그게 다르잖아. 여기 아래쪽에 지급차하고 틀리겠죠. 그럼 그냥 여기에다 쓸게요. 금액 안경 구입비 1인당 50만 원인데 50만 원 되니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의료비만 일단 먼저 정리가 되었고 그럼 카드 사용액에서 보면 자, 1,500 중에서 전통시장 250 빼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는 원래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490만 원 빼면 1,01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1,010만 원만 먼저 신용카드에 쓰고 그리고 전통시장에다가 250만 원 쓰고 자, 하셨죠?
자, 다음 우리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죠. 자, 일단 어머니 의료비 125만 원 되겠죠. 자, 어머니 의료비 125만 원 쓰고 어머니 클릭해서 의료비에서 어머니 125만 원 쓰고 그리고 카드가 있는데 자, 이건 양은 작아 보이는데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도록 만들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김철강 씨 신용카드 사용한 것이니까 이 사람 카드니까 우리는 의료비 하니까 이중공제 되겠죠. 그러면 125만 원을 김철강 씨 클릭하고 여기에 125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제가 여기 쓰고 있는데 연말정산 입력 탭에 됐다면 거기에서 대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종교단체 기부금은 안 되겠죠. 어머니가 소득 금액이 1억이나 있어요. 안 되겠죠. 다음 자녀의 중학교 교복 구입비 되고 체험학습비 30만 원 되고 그러면 딱 한도만큼만 썼네요. 80만 원. 그럼 김민철 자, 교육비로 가서 오른쪽에 여기에 80만 원이고 그리고 초중고 자, 다음 우리 김민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가 있죠. 미술학원. 자, 그리고 120만 원이네요. 그럼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일단 되니까 김민욱의 교육비 120만 원. 1번 취학전 아동이라고 클릭하고 그리고 또 카드 썼는데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이중공제 되죠. 그러면 본인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카드에다가 120만 원 더하면 245만 원이 되겠네요. 하셨죠? 그럼 이제 연말정산 입력으로 와서 죄송해요. 부양가족으로 와서 방금 아래쪽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보여서 안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였네. 그럼 여기에서 자, 화면만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맞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서 지금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불러오면 여러분 불러오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죠. 그죠? 기부금은 여기에서 자, 기부금 들어가서 기부금 조정을 하고 자, 여기로 가시고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공제금액 계산 가서 아래 공제금액 계산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공제금액 반영 누르고 그럼 저장되고 반영한다고 나오죠. 얘라고 한 후에 이제 얘는 끝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번에는 정치자금 기부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부금은 방금 그 작업을 해줘야지만 여기서 불러오기 하면 들어올 거예요. 물론 직접 여기 썼으면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직접 썼다면 얘 다 더하기 빼기 하려고 그랬으면 쉽지가 않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40회차도 끝났어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다음 거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